네, 안녕하세요. 와인단영어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육서진 강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신천중학교 2학년 학습 설명회 간단하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1년 동안 어떤 커리큘럼으로 공부해야 될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시험이 어떻게 출제해야 되는지 분명히 1학년과 차이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중3, 고1, 고2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1년 커리큘럼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즉 1분기 겨울방학 기간인데요. 이때는 1학년 때와 큰 차이 없습니다. 단어, 문법, 어법 항상 기본적으로 같이 가져가 줘야 되는 거고요. 이 모든 건 다 뭐를 위해서다? 네,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죠. 독해는 항상 최상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학년이만큼 이제 3학년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고요. 배웠으면 뭐 해야 됩니까? 복습해야죠. 아이들이 항상 제가 불시 물어보는 그런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저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아이들의 문법 익숙해짐과 또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1분기가 끝나면 이제 4월이 시작되죠? 자, 그러면 뭐가 찾아옵니까? 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죠. 역시나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 정말 자세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복습한 다음 정말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게 됩니다. 2학년은 500문제에서 700문제 정도를 풀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조금 신체적으로는 힘들겠지만 단단해지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네, 1학년 때 공부를 안 했던 애들도 이 시험 기간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실력적으로나 그 다음에 의지력, 그 다음에 체력적인 것까지 많이 증가하는 걸 저는 봤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이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한테 많은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겪어내고 나면 이제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 때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있죠. 그러니까 단어, 문법, 어법, 독해 똑같이 가져가는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 물론 학생 수준을 고려하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단어, 구문수가 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수준을 고려해서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요, 이 부분은 숙제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숙제를 해와서 틀린 거나 어려운 거 저나 조교수 선생님과 꼭 해결하고 화원하고 있습니다. 못하면 못 가요. 네. 그 다음 뭐가 찾아옵니까? 중간고사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복습하고 많은 문제 풀면서 고등학교 때도 많이 문제 풀죠. 미리 적응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빡세게 시험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 겨울방학이죠. 4분기 겨울방학 때는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고요. 자, 이 부분 중요하겠죠. 이제 다 고등학교 과정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수업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학생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학생 모두 다 이제 고등학교 걸로 해야 됩니다. 물론 중학교 과정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메인이에요. 그래서 고등 단어나 구문이 이제 메인이 되고요. 이와 함께 모의고사를 시간 재고 풀게 됩니다. 몇 분이죠? 특히 포함 70분. 70분을 화면에 띄워주고 시간의 압박 속에서 계속해서 아이들 풀게 됩니다. 시간 내에 대부분 풀까요? 못 풀죠. 네, 못 풀고 처음에는 많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숙제로 내가 구문을 몰랐든 또는 해석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다 이런 거는 각각 색깔별로 표시해 오도록 숙제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뭐 해야 되냐? 저랑 확인하는 작업이 돼야 되겠죠. 본인이 표시한 문장과 제가 하는 문장과 대입시켜 보면서 계속해서 문장 구조를 다시 복습하고 그 다음 사고 과정을 고쳐나가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엔 3학년으로 올라가고 또 3학년 시험을 보고 그 다음 또 고등학교 거에 더 집중적으로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하는데 어쨌든 중학교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잘 봐야겠죠. 그래서 자, 시험이 이번 중간고사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신천중은 총 몇 문제입니까? 26문항이죠. 적은 문항수입니다. 자,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항수가 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문항수가 적은 만큼 어떻습니까? 한 문제당 100점이 크죠. 몇 개만 들려도 바로 80점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적은 학교는 그만큼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풀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역시나 교과서에서 17문제나 나왔고요. 65% 정도가 나왔습니다. 외부 신문에서는요, 6문항 23% 정도, 그 다음 학교에서 배우고 한 프린트 3문항 12% 정도 나왔고요. 유형별로는 내용 이해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신천중학교가 지금 내용 이해를 이렇게 많이 냈다는 것은 글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한번 집요하게 물어보겠다는 거죠. 네, 조금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문항수입니다. 이 점이 조금 특이하고요. 역시나 2학년답게 그 어법 문항 많이 나왔죠. 특이하게 2학년 때 어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납득되죠. 고등학교 가면 문법을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법 정말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어휘는 어법과 비슷하게 5문항 정도 나와서 결국은 내용 이해, 어법, 어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네요. 자, 이렇게 나오는 신천중 2학년 시험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교과서 60% 이상. 이거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죠. 교과서 당연히 열심히 봐야 되고요. 추가 질문, 학교 프린트가 합쳐서 35% 이상 정도 나왔습니다. 중학교는 시험 비슷합니다.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중학교 내용 정말 대학원 본문이죠. 꼼꼼하게 학습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문법 보통은 2과이기 때문에 총 4파트. 내가 문법이 약하면 뭐 해야 됩니까? 이론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법의 이해를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문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에는요. 결국은 이 문법이 나중에 복잡한 문장 구조를 만났을 때 저를 조금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최대한 많이 문법을 정확하게 해놔야 고등학교 때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나 문제풀이 반복적으로 풀어가지고 내가 배운 문법 이론을 완전히 몸에 배게끔 만든 다음 시험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타학교 기출문제 한 기출문제만 300문제 정도 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한 뒤에 항상 제가 시험 전날에 내주는 미션 자기 전에 그 미션을 꼭 카톡을 통해서 완수하고 잠을 자야 됩니다. 자, 이번에 신천중 특이사항 한번 확인해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도 내용 이해가 유독 많이 나왔어요. 기말 때도 이렇게 많이 나올 확률이 크겠죠. 이게 요번에 신천중의 좀 특이사항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또 선지가 영어로 출제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문 속에서 어법상 맞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뒤에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신천중이 요번에
고등학교 문제 구성 방식을 조금 따라하려고 하지 않았나. 네. 2학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냈다는 건 선생님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화면을 좀 확대하긴 했지만 문장에다가 다 밑줄 쳐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화면 크기상 다 담지를 못했는데요. 네, C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럼 A는요, 이렇게 있겠죠. 네. 그런 다음 어떻습니까? 아, 보기가 사악합니다. B, C, D, E, G 이런 식으로 5개, 4개 이렇게 보기를 줘버렸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 한 문장 다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답이 나와버리면 여기를 안 읽고 넘어가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면 답이 없죠. 네. 다 꼼꼼하게 따져야 돼요. 역시나 조금 난이도 있게 낸 게 보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면요. 이거 보십시오. 네. 보기를 참고할 때 위 지문에 중심적인 전개 방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네. 정말 이런 문제 퀄리티 학교 선생님이 많이 신경 쓰게 보이는데요. 보기의 전개 방식을 읽고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네. 선지가 딱 봐도 중학교 2학년 치고 많이 조금 읽기 복잡해 보이죠? 이렇게 이번 시험에서 영어로 선지를 낸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천중 2학년 시험을 보게 될 학생들은 네, 이런 것까지 예상하고 항상 강조한 거죠. 한 문장 한 문장 구조에 맞게 끊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어법성 이런 건데요. 와, 혹시 조금 학부모님들은 아실 텐데 지금은 사라진 사법고시요. 네, 사법고시 문제가 이런 스타일이죠. 사법고시가 A부터 이렇게 H 더 내죠. 사법고시는. 그래서 보기를 막 6개, 7개 내는 게 사법고시 유형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지금 어법을 물어보고 있죠. 결국은 이렇게 내버리면 학생들은 부족한 시간 속에서 빨리빨리 골라내는데 그만큼 뭐예요? 평소에 꼼꼼하고 정확한 어법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신천중 요번에 조금 다른 타학교랑 비교했을 때 제가 딱 문제를 보고 드는 느낌은 선생님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출제를 했다. 저는 좀 이렇게 느껴졌는데요. 결국은 학교 불문하고 저희가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다 이거를 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죠. 네. 수능이죠, 수능. 결국은 이 시험을 잘 치고 대학교를 잘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요. 풀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대학교에서 배우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죠. 과연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와서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그거를 검증하는 능력 시험입니다. 제가 이거를 따로 빼는 이유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능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영어겠죠. 영어에 대해서 항상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항상 수능이 끝나면요. 유튜브에 올라와요. 어떤 게 올라오죠? 미국인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수능을 풀려봅니다. 네. 풀면 그 미국인 대학생들이 1등급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2등급도 있고요. 3등급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 4등급 많은 학생도 있다는 거예요. 네. 원어민들인데요. 그리고 나서 댓글을 보면요. 이런 댓글이 달려있어요. 미국인들도 못 푸는 그런 어려운 어휘나 어려운 내용을 고등학생한테 풀리게 한다라고요. 물론 그 의견도 무조건 반박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수능은 아카데믹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대학교는 아니겠지만 보통은 서울 상위권 학교에서는 전공 서적이 원서로 된 책이 있습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전공 서적, 전공 필수겠죠?
원서로 되어 있는 교과서입니다. 원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에 해당하는 그런 어려운 내용을 영어로 읽고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평가원에서도 이렇게 아카데믹한 글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즉 어떤 능력? 독해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러면 1, 2학년 학생들, 전 개인적으로 어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1, 2학년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저는 해주긴 해줍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공부 말고 다른 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아이들한테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책상에 앉아 있어라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퀄리티의 자료 또는 좋은 퀄리티의 수업을 제공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앉아있지도 않고 또는 앉았어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딴 생각만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어린 친구들한테 가장 우선시로 저는 강조하는 거는요, 책상에 앉아서 네가 할 걸 반드시 끝내는 그런 공부 지구력, 어떻게 보면 의지력이겠죠. 그거를 최대한 빨리 키워주려고 많이 지도하고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에 있어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학습 전략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들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요? 자, 영어는 단어, 중학생이면 중학교 단어, 고등학교 단어까지 많이 암기해야지. 그 다음 문법 열심히 집중해야지. 아이들은 모를까요? 아이들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기 싫을 뿐. 자, 그러면 이런 어린 친구들이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약간의 깨우침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의 깨우침을 아이들한테 주기 위해서 처음 오면 그냥 이런 단순한 문장을 한번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장이요. 자, 첫 번째 문장 해석 물어보면 다 합니다. 네, 그녀는 선생님이 되었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장을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잠시 침묵을 합니다. 왜요? 이상하거든요. 드레스는 그녀가 되었다. 본인이 하고도 이상하니까 말을 멈추죠. 자, 왜 그런지 아시죠? 여기 있는 티처는 뭡니까?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거죠. 주격 보어입니까? 아니죠. 그녀라는 말이 어떻게 드레스를 보충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적어겠구나. 즉 이 동사의 삼형식 문형이겠구나 떠올리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똑같은 중1, 2 학생이어도 삼형식의 becom의 뜻이 뭔지 찾아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후자의 학생은 실력이 빠르게 오르겠죠. 제가 모든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건 바로 이 후자의 예시처럼 한 문장을 봤을 때 구조에 입각한 그런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문장 쉽게 얘기하죠. 그녀는 학교로 달려갔다. 두 번째 문장은요, 갑자기 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자, 그녀는 그녀의 회사로 달려갔다. 하는데 여기서 달랐으니까 여기서도 달라야 돼. 그래서 막 급하게 갔다, 서둘러서 갔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왜 그렇죠? 자, 목적어죠. 즉 삼형식이죠. 자, 삼형식의 뜻을 찾아보면 운영하다라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한테 아무리 짧은 문장이어도 다소 집착하듯이 정말 구조에 집착해서 정확하게 직역하는 능력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다음 화면은요, 한 문장을 가져와 봤어요. 실제로 이건 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출 문장이에요. 네. 자, 문장을 볼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당연히 문장 분석을 해야 되고요. 이게 저는 도식화라고 합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본인이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요. 두 번째, 문장이 있는 단어인데 문장을 읽어 나갈 때
내가 외운 뜻을 떠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 고등학생들이 중학교 때 외웠던 단어 뜻인데 지문에서 해석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보통은 영어 단어가 한두 가지 뜻이 아니죠. 정말 많습니다. 그럼 그걸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결국은 문맥을 통해 그 단어의 이미지를 떠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렇게 됐을 때 명작까지 쉽게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모의고사 기출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면요, 이거 쉽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변화인데 어떤 변화? 사냥에서부터 농업으로의 변화는 프로듀스, 생산했습니다. 뭐를요? 자, 근본적인 변화를 생산했대요. 어디에서? 인간관계에서요. 자, 뭐와의 인간관계? 동물과의 인간관계요. 이렇게 해석을 아주 정확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물어보죠. 무슨 말이야? 그럼 또 침묵을 합니다. 네, 그 학생은 지금 뭐 한 거죠? 본인이 분석한 구조 그대로 직역, 즉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뭘 못한 거죠? 본인만의 언어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즉 이해하지 못한 거죠. 네,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독해는 뭐죠? 해석과 이해가 같이 된 게 독해죠. 네, 결국은 독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해석을 했다면 꼭 이해까지 무조건 하고 넘어가게끔 바로바로 문장이 끝낼 때마다 저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아이들이 힘들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중학교 때 좀 잘 못하는 친구도 중3 때 풀어보면 결국은 뭡니까? 모의고사 2등급까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자, 다음 화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끝났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저를 만났다면 내신부터 수능까지 당연히 다 같이 공부해야 되고요. 유형이면 한 번에 네, 재수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발언 끝까지 저와 함께 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고등학생이든 네, 제가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서포터 역할 잘 할 테니까요. 네, 저를 믿어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저와 함께 공부하는 그런 나날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천중 2학년 학습 설명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